네, 지금부터 수학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6학년 수업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5학년 때 수업했던 것을 먼저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5학년 2학기 수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5학년 2학기 때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2단원 분수의 곱셈, 3단원 합동과 대칭, 4단원 소수의 곱셈, 5단원 직육면체, 6단원 평균과 가능성입니다. 5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과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복습을 하면서 다시 기억하면 되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가고요. 2단원 분수의 곱셈부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번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보시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같이 맞춰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책상 앞에 노트와 필기구가 없는 우리 친구는 얼른 가져와서 책상 앞에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드디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잘 보시고요. 자, 제일 처음 시작할 것은 분수의 덧셈입니다. 분수의 덧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여학생의 질문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수의 덧셈을 계산하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위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분수의 덧셈을 계산하고 중요한 거는 덧셈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같이 밑에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자, 맨 처음에 이 밑에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분수라고 하죠. 분수. 그 중에서도 여기 밑에 들어가는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이 친구의 이름은 분모죠. 분모. 그럼 이 위에 친구의 이름은 뭐죠? 그렇죠. 분자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써보고 있어요. 글자가 엉망이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몇 분의 몇이냐?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분수의 덧셈에서는 자, 4 더하기 4니까 8? 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틀렸죠. 분수의 덧셈에서 분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분모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분모 자리에는 바뀌지 않는 4. 그리고 위에 있던 이제 분자 자리죠. 이 분자 자리는 1 더하기 1. 분자 자리는 그대로 더한 만큼 빈칸을 채워주면 된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4. 위에는 그대로 더한 만큼이면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배웠겠죠? 1 더하기 1은 얼마죠? 그렇죠. 2죠. 그래서 4분의 2이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분모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4. 분자는 어떻게 한다? 분자는 그대로 더하면 된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4분의 3이죠. 정답이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인데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까?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지금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4분의 1을 우리 친구들 보고 100번 더 하세요 라는 문제를 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앞에 배웠던 방법을 이용하면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쭉쭉쭉 해서 이렇게 100번을 적는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이 숙제를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분수의 덧셈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아까 봤던 거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이 어렵다면 옛날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 더하기 3은 6이다. 3 더하기 3은 6이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어요. 더하기 빼기 말고, 그렇죠, 곱하기죠. 3 더하기 3은 6이다. 즉 3을 2번 더하면 몇 번이다? 6이다 라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 내용을 토대로 더하기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을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덧셈을 곱셈으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면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곱셈이란 것은 작은 수의 덧셈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하면 돼요. 1을 뭐 2번 더 한다. 3 더하기 3을 한다. 6 더하기 6을 한다.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덧셈이 너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0을 100번 더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덧셈으로만 하면은 너무 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온 바로 개념이 곱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분수에서도 덧셈을 곱셈으로 나타내면은 더욱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해볼 거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준기네 반 친구들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두부 정말 맛있죠. 자, 준기네 모듬은 콩물을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요.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1리터씩 2번 담아 모두 사용했습니다. 준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알아봅시다. 자, 준기네 모듬은 콩물을 한 번에 얼마씩 4분의 1리터씩 몇 번? 2번 담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그럼 준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양 앞에 얘기했듯이 4분의 1리터씩 몇 번? 2번 했었죠. 2번. 그래서 첫 번째는 4분의 1리터를 우리가 2번 썼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덧셈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 말했듯이 덧셈은 또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바로 곱셈이죠. 그래서 4분의 1을 2배하여 4분의 1 곱하기 2배니까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준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수직선. 자, 준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이 4분의 1리터씩 몇 번?
두 번이었죠. 두 번. 자, 그럼 한 번씩 차근차근 넘어가면 돼요. 자, 4분의 1리터. 4분의 1리터라는 말은 4분의 1리터는 1리터를 4개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다시 자, 0에서 1리터가 있어요. 물 1리터가 있어요. 4분의 1리터란 말은 이 1리터를 4 몇 개로 나눠라? 하나, 둘, 셋, 넷. 이 1리터를 4개로 나누었고 그 중에 몇 개? 한 개를 뜻합니다.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요만큼이 얼마다? 4분의 1리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4분의 1리터를 몇 번? 두 번. 자, 한 번 더 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 몇 칸? 한 칸. 이거를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붙이면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4분의 1리터씩 두 번이니까 4분의 1리터 한 번, 4분의 1리터 한 번. 결국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4분의 1리터 한 번, 4분의 1리터 한 번. 총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죠.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타냈을 경우 이렇게 4분의 1리터 한 번, 4분의 1리터 한 번 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기내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덧셈식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자, 덧셈식 4분의 1리터를 몇 번 더했죠? 두 번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다. 요거를 곱셈식으로 바꾸면 결국 4분의 1이 몇 번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이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두 번.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 자,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거는 덧셈으로 하든 곱셈으로 하든 결과적으로 답은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 식의 모양이 다른 거지 답이 다른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덧셈식과 비교하여 곱셈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자, 이 말이 뭘까요? 곱셈식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을 두 번 더한 것이므로 4분의 1 곱하기 2와 같습니다. 따라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 곱하기 2와 같다. 해서 결국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했을 때도 4분의 2, 4분의 1 곱하기 2를 했을 때도 4분의 2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4분의 오른쪽 위로 봐주세요. 1 더하기 4분의 1 이란 말은 4분의 1을 몇 번 더해라? 두 번 더해라. 그 말은 몇 배 해라는 말과 똑같아요. 2배 해라는 말과 똑같겠죠. 두 번 더하라는 거. 자,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9구단 2단 생각하면 돼요. 2 곱하기 2는 얼마죠? 4.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2 곱하기 2. 이 말은 2의 몇 배란 말이죠? 2의 2배. 2의 2배란 말은 2를 두 번 더한 것과 어때요? 두 개가 같은 말이죠. 사실은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2 더하기 2도 정답 얼마예요? 4. 2 곱하기 2도 4. 결국 2 더하기 2와 2 곱하기 2는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친구들이란 거죠. 같은 친구들. 마치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자식이 두 명이 있어요. 이 둘은 똑같진 않겠죠. 엄마 아빠 앞에 이렇게 애가 두 명이 있어요. 이 두 친구는 같은 엄마 아빠, 즉 같은 사람의 자식이죠.
하지만 이 둘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겠죠. 다르겠죠, 사람이. 그림은 쌤이 잘 못 그려요. 사람 그림 특히 잘 못 그려요. 그런 것처럼 이 곱하기와 더하기는 같은 2 곱하기 2와 2 더하기 2는 같은 거다. 하지만 이 생긴 게 다른 거다 라고 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자, 마지막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활동을 통해 곱셈식을 계산한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같이 볼까요? 자, 4분의 1 곱하기 2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즉 4. 우리가 분모는 더하기를 할 때 분모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4는 그대로 가고 분모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더하기 하더라도 더해서 8이다. 8은 틀렸죠. 그대로 4입니다. 4. 하고 뭐만 더한다? 이 분자 자리에 있는 친구들만 더한다. 근데 이때 1 더하기 1은 결국에 1 곱하기 2와 같기 때문에 이제는 덧셈이 아니라 덧셈은 이제 그만하고 곱셈식으로 표현을 한다. 해서 즉 결국은 4분의 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단위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한번 파헤쳐보고 갈게요. 자, 단위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분자는 우리가 이 분수를 봤을 때 위에 아래와 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래와 위.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에는 분모라고 한다. 분모. 위에는 뭐다? 분자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연수는 여러분이 아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넘어가는 숫자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단위분수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단위분수의 뜻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단위분수의 뜻이 뭐냐면 단위분수는 분자가 분모 아니에요. 분자가 얼마인 분수,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7분의 1, 뭐 더 나가서 뭐 예를 들어 100분의 1 있을 때 이때 다 분자를 보니까 다 1, 1, 1, 1이죠. 분모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가 되든. 분모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분자가 1일 때 이런 분수들을 단위분수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문제를 볼게요. 콩물을 4분의 1리터씩 담은 횟수가 3번, 4번, 5번 쭉쭉쭉 늘어가는 경우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4분의 1이 3번 담겼어요. 4분의 1리터씩 4번 담겼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4분의 1리터가 3번 담겼다는 거는 4분의 1이 몇 개 있다는 거죠? 3개. 결국에는 4분의 1을 3개가 있다는 건 3배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4분의 1리터 곱하기 3은 결국에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므로 4분의 1 곱하기 1이 몇 개죠, 총? 1 곱하기 하나, 둘, 셋 해서 1 곱하기 3이 되는 거란 거죠. 그래서 4분의 3. 자, 그럼 내 횟수가 4번이다. 그러면 4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된다? 4개.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결국에는 1이 몇 개? 4개. 1 곱하기 4는 4분의 4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서 우리가 계속 더할 수도 있겠죠.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하여 4분의 1씩 계속 더하면 4분의 1에서 분자 1이 더한 횟수만큼 변함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4분의 1을
3번 더한다는 거는 4분의 1을 3배 한다는 거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4배, 4분의 1의 5배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4분의 1이었는데 4분의 3으로 바뀌었네요. 자, GN의 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3번 담아 모두 사용했습니다. GN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GN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숫자들이 무조건 연결한 식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들을 꼼꼼히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콩물을 사용했는데요. 자, 4분의 3리터씩. 자, 왼쪽에 적어볼게요. 4분의 3리터씩 썼는데 몇 번? 총 3번 담았었다. 자, 이 말은 4분의 3이 몇 개 필요한가요? 4분의 3이 3번이니까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요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식을 4분의 3을 몇 배 하면 되는 거죠? 3개니까 곱하기 3배 3배. 자, 3배 이렇게 된 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4분의 3을 3씩 3번 더하는 상황이므로 4분의 3 곱하기 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분의 3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예시 한번 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3은 이 친구는 다시 풀어서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그래서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가고 분자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3 9 해서 4분의 9다. 이때 4분의 9인 경우에는 4가 몇 개 나올 수 있나요? 4가 2번 4, 2, 8 2번 나오고 8이니까 빼면 얼마가 남죠? 1. 이 1은 어디로 간다? 분자로 그대로 간다. 해서 2와 4분의 1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많이 옛날이고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앞에 활동에서 우리가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했으니까 자, 4분의 3,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해요. 잠시만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앞에 활동에서 한 것 같이 4분의 3 곱하기 3의 경우 분수로 다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의 경우 그대로 갑니다. 분모는 그대로 가고요. 분모는 그대로 가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4분의 3 곱하기 3 이제 앞으로 더하기로 계산하지 않고 분모는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분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곱하기는 하고 결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분자와 이 곱해지는 수, 이 수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분자 3 곱하기 곱해지는 수 3 해서 3 곱하기 3은 얼마다? 4분의 9. 4분의 9 같은 경우는 자, 9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죠? 4가 2번 들어간다. 그리고 4가 2번 들어가면 4, 2, 8 9에서 8 빼면 1이 남죠? 이 1은 그대로 분자 자리에 온다. 해서 2와 4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앞에 답이 2와 4분의 1이었습니다. 2와 4분의 1. 자, 그러면 이 계산 방법이 맞는지 한번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면요. 자, 4분의 3리터. 자, 4분의 3리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1을 자, 분모 개수만큼 몇 개? 분모가 4죠. 1을 4만큼 나눈다면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 몇 개? 분자 3. 하나, 둘, 세 개만큼. 이게 바로 얼마다? 4분의 3리터다. 이거를 아까 우리가 답 나왔던 게
2와 4분의 1이었죠 답이. 자 이게 맞는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4분의 3리터 한번, 하나 둘셋, 두번, 하나 둘셋, 세번. 자 더했을 때 자 자연수는 얼마인가? 2까지. 총 2까지는 얼마다? 바로 2. 이고 이 한 칸은 얼마일까요? 4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구했는 답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겠죠? 자 4분의 3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친구들의 방법과 비교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친구는 4분의 3 곱하기 3은 더하기로 계산하는 친구죠. 분수의 덧셈.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수준으로 넘어가야 된다. 두 번째 친구는 4분의 3 곱하기 3은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가 같기 때문에 4분의 1 곱하기 9고 4분의 9는 2와 4분의 1이다. 이 친구는 분수를 단위 분수로 나타내요. 자연수끼리 곱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 4분의 3 곱하기 3은 4분의 3 곱하기 3이고 이때 4분의 9고 2와 4분의 1이다.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이 편한가요? 수학을 할 때는 자신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이 노란머리 친구처럼 푼 친구가 있고 이 첫 번째 이 안경을 쓴 친구처럼 풀 수도 있을 텐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다 틀렸다 라는 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친구의 방법이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알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의 경우에는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3씩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담은 콩물의 양이 5분의 4로 바뀌었을 때 혹은 5분의 4 혹은 6분의 5로 달라져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밑에 선생님이 답을 이미 띄워놨는데요. 자 5분의 4씩 3번 더한다 해도 5분의 4 곱하기 3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6분의 5로 바뀌어도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6분의 5씩 3번 담았었다 라고 했을 때 계산식은 6분의 5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간단하게 계산하면 자 분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분모는 그대로 오고요. 분모는 그대로 오고 원래 기존에 우리가 그냥 있던 이 분자와 곱해지는 이 자연수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다시 적으면 6분의 5 곱하기 3은 5, 3, 15. 자 여기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5인 경우에는 가분수죠. 이거를 우리가 대분수로 어떻게 바꿀까? 6이 15 안에 몇 번 들어갈까요? 15를 6으로 나누면 6일은 6, 6이 12, 6, 3, 18 3이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러면 총 2번 들어갈 수 있다. 6이 12 해서 나머지는 3. 자 이런 경우에는 6이 총 몇 번 들어간다? 2번. 6이 2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얼마다? 3이니까 2와 6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계산 방법입니다. 자 9분의 5 곱하기 6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방법 1과 방법 2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각각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주어진 1분이 끝났고요.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번. 9분의 5 곱하기 6 이라고 했을 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분모는 그대로 가면 된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건드려야 될 친구들은 이 분자와 곱해지는 수, 이 두 친구만 건드리면 된다. 이 두 친구는 이 분자의 자리에서 곱해지면 되겠죠. 5 곱하기 6, 5 곱하기 6을 했을 때 얼마다? 30. 그리고 9분의 35. 이까지 했는데 빨갛게 선이 이미 그어져 있네요. 이거는 무엇을 했는 기호일까요? 무엇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두 글자. 약분이죠. 약분. 자, 30과 9를 약분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뭘로 약분하면 될까요?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가 우리가 3과 9 나눌 수 있는 수는 바로 얼마다? 3이겠죠. 자, 그럼 3으로 각각 이 분자와 분모를 나눠볼게요. 자, 밑에 작은 것부터 나눠볼게요. 3, 9를 9 나누기 9를 3으로 나눠봅시다. 9 나누기 3은 얼마다? 3이겠죠. 30을 3으로 나누면 10이겠죠. 그럼 결국에 총 몇 분의 몇이 될까요? 3분의 10이 된다. 10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요? 3은 9죠. 그럼 결국에 3이 자연수 3과 3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9분의 30 이거를 그대로 계산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9분의 30이라고 있을 때 30 안에 9가 몇 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9, 1은 9, 9, 28, 9, 3, 27, 9, 4, 36 세 번 들어가네요. 9, 3, 27 이렇게 해서 나머지 3 그러면 결국에는 3과 9분의 3이 되고 9분의 3 약분이 되네. 3으로 약분해 볼까요? 1, 3 그래서 3과 3분의 1 자, 이 앞에 정답과 뒤에 정답이 다 같죠?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큰 수를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약분하는 것보다는 약분을 처음부터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먼저 약분부터 하고 대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방법 1에서 얘기했듯이 약분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우리가 방법 1에서는 이미 분모는 그대로 두고 위에 분자들끼리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9분의 30을 약분을 했죠. 근데 두 번째 방법에는 이 계산식을 세우고 나서 바로 약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약분할 때는 분자와 곱해지는 자연수끼리는 이 두 가지는 약분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뜻의 X예요. 이 약분은 뭐랑 되냐? 분모와 곱해지는 수, 이 둘의 관계에서만 약분이 됩니다. 자, 둘의 관계에서 약분이 되는데 9와 6 뭘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누면 좋겠죠. 3으로 나누면 3은 9 3으로 6 나누면 3, 2, 6이니까 2 그러면 다시 바꾸면 3분의 5 곱하기 2 분자 자리에 누가 온다? 분자가 아니라 분모입니다. 분모 자리에 누가 온다? 3 그리고 5는 그대로 오겠죠. 이 친구는 5는 그대로 오고 5 곱하기 얼마가 됐어요? 6이 아니라 우리가 약분을 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계산하면은 3분의 5, 2, 10 이거는 3과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첫 번째는 계산을 먼저 하고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약분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산식이 있을 때 이 식에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편한 걸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약분하면은 3, 3은 9, 3으로 30 나누면 10 해서 3분의 10이 되고 2와 3과 3분의 1이 되겠죠. 밑에 마찬가지 3으로 약분하면은 3으로 9를 나누면 3, 3으로 6을 나누면 2. 분모 그대로 옵니다. 3과 5 곱하기 6이 아니라 2 해서 3분의 10. 이거는 결국 3과 3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풀었던 것처럼 8분의 3 곱하기 12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눈으로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분자와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고 나서 약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8분의 3 곱하기 12는 자, 분모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분모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와 누구만 곱하면 된다. 기존에 있던 우리 이 분자와 곱해지는 이 자연수를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8분의 12 곱하기 3 3이 6, 3일은 3 36이 되겠죠. 이 36을 여기서 뭐로 한다? 약분을 하면 된다. 자, 8분의 36 약분 2로 한번 해볼까요? 2로 2, 4, 8 2, 3에 2가 몇 분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가고 16이 남죠. 2, 8에 16. 자, 결국에는 4분의 18인데 이것도 약분될 것 같지 않나요? 얼마로 약분을 해볼까요? 네, 2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9, 18, 2, 2, 4 2분의 9는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최종 나온 답은 2분의 9. 자, 2가 9 안에 몇 번 들어가요? 2, 1은 2, 4, 2, 3은 6, 2, 4, 8 그래서 4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 해볼게요. 자, 8분의 3 곱하기 12. 자, 이번에는 계산식 자체에서 바로 약분을 한다. 약분할 때 분자와 이 자연수가 서로 약분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죠. 이 두 친구는 약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누구랑 누구를 약분한다? 분모와 곱해지는 수끼리 약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약분을 해볼게요. 8과 12. 이번에는 4로 한번 해볼까요? 2가 아니라. 자, 4로 한번 약분해볼게요. 4, 2, 8 4, 3, 12. 자, 계산해볼게요. 분모 2. 분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게요. 2분의 3 곱하기 3이 되겠죠. 이 말은 2분의 9가 되고 이거는 4와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8분의 3 곱하기 12 이것은 결국 8분의 3 곱하기 12가 되고요. 곱해주면요 8분의 36 여기서 약분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4로 약분했네요. 만약에 나는 한 번에 선생님 저는 4로 약분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2는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작은 수로 여러 번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2로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틀린 게 아니니까요. 자, 2로 여기서 4로 나누고 4로 나눠주면은 4, 2, 8 4, 9, 36 해서 2분의 9가 된다. 그리고 나서 정답은 대분수로 바꿔주면요 4와 2분의 1. 자, 두 번째 방법 8분의 3 곱하기 12 여기서 이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4, 2, 8 4, 3, 12 해서 2분의 9가 되겠죠. 2분의 9가 되고 결국에는 4와 2분의 1이 된다. 이런 방법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 모듬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를 사용했고 연순의 모듬은 슬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3배만큼 사용했습니다.
이때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인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첫날인데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일부터는 더욱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루는 수학, 하루는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내일도 2시에 이 유튜브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동안 같이 수업한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가기 전에 선생님 깜빡했네요. 자, 가기 전에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자, 방금 봤던 요 문제. 자,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 모듬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를 사용했고 연순의 모듬은 슬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3배만큼 사용을 했습니다. 연순의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 자,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게 숙제입니다. 자, 연순의 모듬이 사용한 콩물을 구하는 식을 구하고요. 답을 구하면 됩니다. 답을 먼저 구할 거고요. 자, 답을 구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시작할 때 영어 시간 말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되겠죠. 그때 수학 시간에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식을 세워보고 계산을 해서 선생님과 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